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데 유독 벤치프레스만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특징이 예민한 문제인데 말해도 되는가?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건나보스 김건우입니다. 자, 일단 저희 스쿼트랑 OHP 영상에 이어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그 벤치프레스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저희 운동 전문가 친형인 김승만 코치를 같이 모시고 자, 운동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루고 미뤘던 벤치프레스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직접 회원들을 지도하는 방식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어려운 용어를 빼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흔히 리프팅식과 보디빌딩식 두 가지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리프팅식이라고 하면은 무게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운동 방법이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행위가 주가 되고 그 근육은 부가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디빌딩식은 이제 해당 근육의 자극을 위한 이 노력이 좀 더 가해지겠죠. 그러면은 근육이 주가 되고 행위가 부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의 철학에 따라서 이 지도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한데, 제 개인적인 철학은 저는 움직임이 선행이 돼서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움직임이 바탕이 돼 있다면 그 위에 보디빌딩식을 접목하기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운동을 좀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식의 벤치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원들한테도 리프팅식의 벤치프레스를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보디빌딩식의 벤치프레스를 지도했을 때 훨씬 더 부상 위험도 적고 자극도 잘 느끼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바벨 운동을 리프팅식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식을 접목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둘 다 할 수 있게끔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흉추, 우리 몸에서 여기 흉추죠. 흉추, 요 뒤쪽 흉추 가동성이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흉추 가동성과 등 상부의 유연성이 확보돼서 일정한 곡률 반경이 확보가 돼야지 어깨에 위험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확보되지 못하면, 몸이 플랫하다면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많은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관절의 특성 중에서 흉추는 움직임, 가동성을 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동성을 담당하는 흉추가 제한돼 있거나 굳어 있다면 가동성을 담당하는 흉추랑 요추가 그만큼의 부담을 가져가게 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의 움직임이 안 나온다면 흉추의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베이스 운동들을 충분히 해주면서 벤치프레스를 수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아주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강하게 밀 때 우리가 어떻게 밀죠? 등을 강하게 수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45도가 만들어지겠죠. 이 정도 만들어진 상태로 파워풀하게 무언가를 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수직으로 민다면, 수직으로 목 가까이에 있는 궤적을 이용한다면 강한 움직임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는 동작 자체에서, 앞으로 미는 동작 자체에서는 가슴 근육이 가장 크게 개입이 돼야 되는데, 팔을 이렇게 벌리는 순간 어깨 개입이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깨는 강한 근육을, 가슴보다는 힘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가 만들어지고 힘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가슴을 가장 많이 쓰는 위치를 딱 포지션 잡아 오시면 그 위치가 벤치프레스의 마지막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내리는 위치를 입으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레버의 길이, 뼈의 길이가 다 다르고 패킹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거울을 보시고 가슴을 들어서 충분히 들고 등을 수축한 상태로 바를 강하게 당겨봤을 때 그 위치, 딱 바벨이 오는 위치가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무언가를 밀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가슴을 어디로 내리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벨을 누워있다고 가정하고 바벨을 뽑았을 때 이 위치는 시작 자세죠. 시작 자세에서
어깨 바로 위에 위치해야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가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구간으로 바벨을 데리고 와야지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벨을 끌고 왔다가 그리고 올릴 때는 다시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지점으로 가장 빠르게 가야지 효율적인 리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부러 대각선 움직임을 내는 게 아니고. 그립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립의 위치는 솔직히 말하면 손바닥이 밑에 올수록 유리합니다. 손바닥이 밑에 올수록 유리한데 너무 밑으로 오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수사이드 그립은, 썸리스 그립은 잡지 마시고 밑에 둔 상태에서 엄지를 살짝 비켜 잡아서 손끝으로 바벨을 강하게 꼬집는 느낌으로 바벨 널링에 지문이 박힐 정도로 좀 강하게 꼬집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강하게 꼬집어 줬을 때 우리는 능동적 리프팅이 가능하고 그때 이제 어깨 추진력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누웠을 때 날개뼈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킹 후인 하강을 강하게 쪼아주십니다. 나름대로 팁을 드리자면 헬스장에 있는 얇은 튜빙 밴드를 길게 깔아놓고 패킹을 하시면 미끌리지 않고 강한 패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들어서 강하게 패킹을 잡아놓은 상태로 다리를 한 다리씩 조심스럽게 내리고 그리고 하체를 이용해서 몸을 조금 더 위로 밀어주면 한 번 더 하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바닥을 지면을 딱 누른 상태에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밑에와 새끼발가락 밑에를 접지한 상태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주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땅도 저를 밀어주겠죠. 그 힘이 그대로 전달돼야지 조금 더 효율적인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한 하체를 쓰고 싶으시면 다리를 조금 더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셔서 앞꿈치만 접지하시고 뒤꿈치는 약간 들리는 형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고급자들이 이용하시면 허리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체로 지면을 미는 정도는 일단 강하게 밀어줘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건 동일하나 엉덩이가 남들이 봤을 때는 붙어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살짝 떨어질랑 말랑 하는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체를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지도하면서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데 유독 벤치프레스만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특징이, 예민한 문제인데 말해도 되는가, 그 친구들의 특징은 다 소화비만이었습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 어릴 때 예민한 시기 때 남자가 뚱뚱하잖아요. 뚱뚱하면 이게 가슴이 티셔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어깨를 계속 말고 다닙니다. 공감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상태로 이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게 되고 그 상태로 몸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들은 뭐 교정 운동을 한다 해도 엄청 더디거든요. 이게 따라오는 게, 어깨가 열리는 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벤치를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패킹을 강하게 유도하고 엉덩이를, 허리가 괜찮다면 좀 과하게 들어라고 해요. 특히 내릴 때 엉덩이를 좀 과하게 들어서 디클라인 포지션을 조금 잡아주면은 금방 가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느낄 수 있고 벤치프레스에서도 내가 가슴으로 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다 이 플랫한 상체 때문에 팔이나 어깨만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다른 운동을 엄청 잘함에도 불구하고 벤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누군가가 벤치프레스 할 때 배를 팡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배를 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이 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느낌을 잡아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턱은 당긴 상태로 쇄골로 깊이 박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흉추가 조금 더 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 보디빌딩식은 가슴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완할 때 가슴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리프팅식은 내릴 때 등으로 바벨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오시면, 바벨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슴을 쓰기 가장 좋은 포지션에 위치하게 됩니다. 거기서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쭉 밀어주는데 그 위치는 자연스럽게 가슴이 흉추가 확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리프팅 방식으로 풀면 내가 모멘텀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바벨을 대각 움직임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이 나오게끔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벨의 넓이를 세팅할 때는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리는데, 처음에 스미스 머신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 벤치프레스를 한다 생각하시고 가슴을 충분히 든 상태로 패킹하고 내려보십시오. 푸시업을 해보시면 자기가 딱 편하게 느끼는 그 스탠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바벨로 이식하는 게 가장 저는 편했고, 지도할 때. 그리고 그 패킹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패킹이 조금 많이 된다면 당연히 바벨은 좀 좁게 잡아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패킹이 조금 덜 되면 거기에 맞게끔 바벨은 조금 더 넓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바벨 넓이를 세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리프팅 방식으로 큰 그릇을 키우는 역할로 이용하시고, 그 키운 그릇에다가 다양한 근비대 스킬들로 건강하게 근육을 채워나가신다면 제일 똑똑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